6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고장난 거예요. 엔진 어딘가가 망가져서 저 혼자 그걸 고쳐보려고 했어요. 정비사도 없고 승객도 없고 그저 저 혼자였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그 사막에서요. 물은 일주일치였습니다. 그것도 잘 아껴 마셨을 때 이야기예요. 첫째 날 밤 저는 죽음을 떠올리며 모래 위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무렵 누군가 저를 깨우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이 사막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눈을 떴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황급빛 머리카락에 진지한 표정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작은 아이가요. 이 사하라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며칠을 걸어야 닿는 이 황무지에 그 아이가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밤은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습니다. 6살이었어요. 정글에 관한 책에서 보아뱀이 큰 짐승을 통째로 삼키는 그림을 봤거든요.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제 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어요. 모자처럼 생긴 그림이요. 어른들에게 보여줬어요. 무섭지 않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들 똑같이 말했습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그래서 저는 보아뱀 안에 있는 코끼리까지 다 그려서 다시 보여줬어요. 어른들은 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그림 그만 그리고 공부나 해라. 저는 그렇게 화가의 꿈을 6살에 접었습니다. 대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어요. 세계를 거의 다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가끔 그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줬어요. 혹시 그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그건 모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과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정치 이야기, 골프 이야기, 넥타이 이야기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진짜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사하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는 망가졌고 저는 그걸 고쳐야 했고 물은 부족했고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어린 왕자를 만난 그 새벽의 정확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당황한 채로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아이는 다시 말했어요.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자처럼 생긴 보아뱀이요. 그런데요, 아이는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필요 없어. 양을 그려줘.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 그림을 한 번에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을 만난 거였거든요. 저는 양을 그렸습니다. 한 번 그렸더니 너무 병들었어 라고 했어요. 다시 그렸더니 그건 양이 아니라 순양이야. 뿔이 있잖아. 또 그렸더니 이건 너무 늙었어. 지치고 비행기도 빨리 고쳐야 하고 짜증이 나서 저는 종이에 상자 하나를 그렸습니다. 구멍 3개가 뚫린 상자요. 여기 안에 네가 원하는 양이 있어. 됐지? 그런데 그 아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 양은 풀이 많이 필요할까? 저는 그제야 이 아이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저는 이 아이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아주 작은 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집 한 채만한 별이요.
나중에 천문학자들이 B612라고 부른 그 소행성이었어요. 이 별에는 3개의 화산이 있었습니다. 2개는 활화산, 하나는 휴화산이요. 어린 왕자는 아침마다 그 화산들을 청소했습니다. 재가 쌓이며 폭발하니까요. 그리고 휴화산도 청소를 빼먹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이 별에는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었습니다.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어요. 별 어딘가에서 작은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좋은 풀인지 바오밥인지 잘 봐야 해요. 바오밥이면 작을 때 뽑아야 합니다. 크면 별을 통째로 쪼갤 수도 있거든요. 어린 왕자는 그래서 매일 아침 새싹을 살피고 화산을 청소했습니다. 그게 그의 작은 별의 작은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별에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전에는 꽃이라곤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꽃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꽃은 달랐습니다. 씨앗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꽃잎을 다듬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려고요. 그리고 어느 아침 마침내 꽃잎을 열었습니다. 아, 내가 좀 늦게 피었네. 미안해. 머리가 엉망일 거야. 꽃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숨이 멎은 듯 그 꽃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꽃은 곧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차요. 가림막 좀 가져다 줘요.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호랑이가 오면 어떡해요? 이별에 호랑이가 어디 있어. 호랑이는 풀을 안 먹는다고? 난 풀이 아니에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을 위해 물을 주고 가림막을 만들고 추울까봐 유리 덮개도 씌워줬어요. 그런데도 꽃의 자존심 강하고 까다로운 말들에 어린 왕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철새들이 이주하는 시기에 맞춰서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별을 청소했어요. 화산을 닦고 바오밥 새싹을 뽑고 그리고 꽃에 마지막 물을 줬어요.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꽃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부디 행복하게 지내. 어린 왕자는 놀랐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부드러운 말이었거든요. 유리 덮개는 안 씌워줘도 돼. 밤바람이 좋을 거야. 나는 꽃이잖아. 하지만 짐승이 오면 애벌레 2-3마리쯤은 견뎌야지. 나비를 보려면. 어린 왕자는 어쩐지 가슴이 아렸지만 떠났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꽃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굴었다는 걸요. 그 꽃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걸요. 어린 왕자는 가까운 별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왕이었어요. 신하도 없고 백성도 없는데 별 위에 혼자 앉아서 자기는 왕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앉아라, 일어나라, 하품해라. 어린 왕자가 왜 하품을 하세요? 라고 묻자 왕은 당황해서 명령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더니 박수를 쳐달라고 했어요. 박수를 치면 모자를 들어 올려 답례를 했어요. 하지만 다른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라는 말 외에는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왜 술을 마시세요? 잊으려고. 뭘 잊으려고요? 부끄러운 걸? 뭐가 부끄러우신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별을 세고 있었어요. 5억 162만 2731개. 뭐가요? 별이지, 그게 다 내 거야. 별을 가지고 뭘 하시는데요? 세지, 그리고 종이에 적어서 은행에 보관해.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꽃이 있는 게, 그 꽃에 매일 물을 주는 게 진짜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기만 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자기 것일까요? 5번째 별에는 점등인이 있었습니다. 이 별은 너무 작아서 1분에 한 번씩 해가 뜨고 졌어요. 그래서 점등이는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켜고 끄고 했어요. 숨 돌릴 새도 없이요. 어린 왕자는 그 사람만큼은 어쩐지 좋아하게 됐어요. 적어도 자기 자신만 위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6번째 별에는 지리학자가 있었습니다. 큰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별의 산이 어디 있는지, 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탐험가가 아니야. 탐험가가 가져오는 정보를 받아 적을 뿐이지.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지구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지구는 평판이 좋은 행성이거든. 그렇게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였어요. 그가 내린 곳이 사막이었거든요. 모래 위로 무언가 미끄러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뱀이었어요. 여기는 어느 별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지구, 아프리카야. 아, 지구엔 사람이 없어? 여긴 사막이야.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있어. 뱀은 어린 왕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넌 어디서 왔니? 저 위에서, 저 별에서 작은 별 하나. 뱀이 말했습니다. 네 별이 너무 멀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누구든 자기가 온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거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닿기만 해도 누구든 흙으로 돌려보내. 그런데 너는 너무 순수해서 너는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뱀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는 사막을 한참 걸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만났어요. 길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길을 따라 걷다가 어린 왕자는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는 장미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두 송이가 아니었어요. 5,000송이의 장미가 똑같이 피어 있었습니다. 자기 별에서 단 하나뿐인 줄 알았던 그 꽃과 똑같이 생긴 꽃들이요.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 꽃이 보면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꽃이 5,000송이나 있는 걸 보면 자기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일까. 자기 별의 꽃은 우주에 단 하나뿐이라고 말했었거든요.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꽃과 똑같이 생긴 꽃이 5,000송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과 작은 별 하나를 가진 부자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건 그저 흔한 꽃 한 송이일 뿐이라는 게 처음으로 와닿은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안녕? 여우가 말했어요. 안녕? 어린 왕자도 인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야, 사과 나무 아래. 어린 왕자는 여우를 발견했어요. 넌 누구야? 참 예쁘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같이 놀자. 나 너무 슬퍼.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어린 왕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잘 잊혀진 말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너는 나에게 아직 다른 수많은 아이들과 똑같은 그저 한 명의 아이일 뿐이야. 너도 마찬가지지. 너에게 나는 그저 수많은 여우 중 한 마리일 뿐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 되고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매일 똑같아. 여우가 말했어요.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고 모든 닭이 비슷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여. 조금은 지루해. 그런데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인생에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나는 다른 발소리와는 다른 너의 발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는 나를 굴 속으로 도망가게 만들지만 너의 발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봐봐. 저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밭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밀밭은 슬프지. 그런데 너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잖아. 네가 나를 길들이면 그건 정말 멋질 거야. 밀밭이 황금빛이라서 나에게 너를 떠올리게 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밀밭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잠시 어린 왕자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해?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해. 여우가 말했어요. 우선 나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나는 너를 곁눈질로 볼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원천이거든. 그런데 매일 너는 조금씩 더 가까이 와도 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왔어요. 같은 시간에 오면 좋아. 여우가 말했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지. 4시가 되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릴 거야. 그런데 만약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내 마음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 의식이 필요해. 의식이 뭐야? 그것도 잘 잊혀진 말이지. 어떤 날은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우가 말했어요. 나는 울게 될 거야. 너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맞아. 여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울 거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러면 너에겐 좋은 일이 없잖아. 있어. 여우가 말했어요. 밀밭의 색깔 때문에. 그리고 여우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가서 그 장미들을 다시 한번 봐. 네가 너의 장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와. 그때 너에게 비밀을 하나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 정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5,000송이의 똑같은 꽃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장미와 같지 않아.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내 여우 같아. 그저 다른 수많은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 한 마리였지. 그런데 나는 그를 친구로 만들었어. 지금 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야. 너희도 이쁘긴 해. 그런데 너희는 비어 있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없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내 장미가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내 장미 한 송이가 너희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 물을 줬고 가림막을 씌워줬고 벌레를 잡아줬고 불평을 들어줬고 침묵을 들어줬으니까. 그건 내 장미니까.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 돌아왔어요. 잘 가, 여우가 말했습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단순해. 정말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따라했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네가 너의 장미에 들인 시간이 그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거야. 내가 내 장미에 들인 시간이. 어린 왕자도 따라했어요.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었어. 여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어. 너는 너의 장미에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따라했어요. 가슴 깊이 새기려고요. 자, 여기서 다시 사하라 사막으로 돌아옵니다. 저와 어린 왕자가 만난 그 사막이요. 우리는 이미 8해를 함께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 고치는 일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물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추억은 참 아름답구나. 저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비행기를 못 고쳤어. 마실 물도 없고 우물을 천천히 걸어가서 찾을 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텐데.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구 여우가, 꼬마야,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여우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야. 왜? 우리는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 어린 왕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친구가 있으면 좋은 거야. 죽을 거라도 나는 여우 친구가 있어서 기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진짜 위험이 뭔지 모른다는 걸요. 배고픔도 갈증도 그 아이에겐 견딜 만한 거였어요. 조금만 햇볕만 있어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목말라. 같이 우물을 찾아보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막에서 우물을 무작정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말없이 걸었어요. 어느덧 밤이 되었고 별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에 들떠서 그 별들이 꿈처럼 보였어요. 어린 왕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춤추듯 떠올랐습니다. 너도 목이 마르니? 제가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마음에도 좋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알 것 같았거든요. 어린 왕자가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그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는 인형처럼 가벼웠어요. 걸으면서 저는 그의 창백한 이마와 감긴 눈과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봤어요.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가 어쩐지 너무 부서지기 쉬운 무언가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새벽이 밝아오는 그때 저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우물이었어요.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보통 모래에 구멍을 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을 우물처럼 두레박과 도르래와 밧줄이 있었어요. 이상하지?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 도르래도 두레박도 밧줄도. 저는 도르래를 돌렸어요. 도르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바람개비처럼 신음하는 소리를 냈어요. 들어봐.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 우물을 깨운 거야. 우물이 노래하고 있어. 저는 그를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두레박을 끌어올렸어요. 한 모금 마실 만큼 끌어올린 두레박을 그의 입가에 가져갔어요. 그는 눈을 감고 마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축제 같았어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별빛 아래 걸어온 길과 도르래의 노래와 제 팔의 노력이 만들어낸 물이었으니까요. 그게 마음에 좋다는 그 물이었어요. 너네 별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한 정원에 5,000송의 장미를 키우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지 모르고 살아. 맞아.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는 건 어쩌면 장미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 있을 수도 있어. 맞아. 하지만 눈은 그걸 못 봐. 마음으로 찾아야 해. 저는 물을 다 마셨어요. 숨이 트였습니다. 모래는 새벽빛에 꿀처럼 빛났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가만히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을 지켜야 해. 무슨 약속? 양말이야. 양에게 줄 입마개도 그려줘. 양이 내 꽃을 먹으면 안 되니까. 저는 그제야 그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꼬마야. 저는 말했어요. 너 비행기 고친다고 했잖아. 그건 어떻게 됐어? 바로 그거야. 그가 말했어요. 내일이 내가 떨어진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1년이 되는 날, 그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꼬마야, 저는 거의 빌듯이 말했어요.
그건 꿈이지? 뱀 이야기도, 약속도, 별도 다 꿈이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일 밤이면 꼬마야 안 돼. 내일 밤 너는 별을 올려다보게 될 거야. 그런데 내 별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오히려 잘 된 거지. 내 별은 너에게 모든 별들 중 하나가 될 테니까. 그러면 너는 모든 별을 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모든 별이 너의 친구가 될 거야. 그는 가볍게 웃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또 있어. 나는 별들 중 하나에 살게 될 거야. 그 별에서 웃을 거고 네가 밤하늘을 보면 모든 별이 웃는 것처럼 보일 거야. 너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저는 울고 있었어요. 꼬마야, 그래. 그가 말했어요. 꼬마야, 네가 떠나는 게 보고 싶지 않아. 무서워 보일 거야,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너무 멀어서 이 몸을 가져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우니까. 그는 다시 가볍게 웃었어요. 낡은 껍데기일 뿐이야. 슬퍼할 필요 없어.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가 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거든요. 제가 따라잡았을 때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아, 거기 있구나. 그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시 불안해 보였어요. 네가 잘못한 거야. 나를 따라오지 말았어야 해. 보기 힘들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 텐데 사실이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 알지? 멀거든. 이 몸은 좀 무거워서 갖고 갈 수가 없어. 알겠지? 어린아이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저를요. 그리고 그가 약속한 그 자리에 도착했어요. 작은 모래 언덕 위에서 그는 멈췄어요. 그리고 그의 발목 옆에서 노란 성광이 번쩍였어요. 한순간이었어요.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나무 한 그루가 천천히 쓰러지는 것처럼 모래라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별빛 아래로 그는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그게 6년 전 일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제가 살아 돌아온 게 기뻤대요. 저는 슬펐지만 괜찮아 라고만 했어요.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다 가라앉은 건 아니었지만요. 저는 알아요. 그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다음날 새벽 그의 몸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무거운 껍데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봐요. 별들이 웃는 것처럼 보여요. 5천만 개의 작은 종이 함께 울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가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양에게 입마개를 그려줬는데 그 가죽끈이 잘 묶였을지, 유리 덮개는 잘 씌워졌을지, 혹시 어느 밤 양이 그 꽃을 먹어버렸을지, 그럴 때면 별들이 다 흐려져요. 언젠가 사막을 여행하다 황금빛 머리에 진지한 얼굴에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는 한 아이를 만나거든 부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아이가 돌아왔다고. 그러면 저는 다시 별을 보고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는 앙뚜안 드 생테쥐페리의 어린 왕자였습니다. 들어주신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